아, 네, 반갑습니다. 한국어로 발표를 하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지난 어제 세션에도 그 DSRV에서 한국어로 해주셨고 저도 우리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어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번역이 아주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김정현이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이제 콜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레이튼 The Metaverse Blockchain for All이란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제 이름 김정현이고요. 네, 그리고 그라운드X에서 2018년부터 조인해서 클레이튼 개발을 계속했고요. 이제 크러스트에 이번 연도에 옮겨와서 계속 클레이튼 코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API 서비스나 뭐 클립드랍스 같은 앱, 또 크래프터 스페이스 같은 것도 같이 개발해서 다양한 버티컬 레이어에서 개발을 경험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얘기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그 메타버스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미 가상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걸로 간단히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뭔지 그게 블록체인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메타버스 블록체인을 우리 클레이튼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버추얼 월드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가상 세계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손에 사과를 들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사과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맛이에요? 라고 말을 할 때 이미 사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은 없는 거지만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죠. 또 다른 건 혹시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have seen this video. not that much. 와,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데 이거 저는 굉장히 유명한 비디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Monkey Business Illusion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비디오인데 이 비디오에서는 사람들에게 패스가 몇 번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공이 움직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여기 있는 고릴라가 나와서 심지어 이렇게 두드리고 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해요. 거기서 내가 이걸 놓쳤네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배경에 있는 커튼 색깔도 바뀌어요. 노란색으로. 근데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실제 현실 우리가 피지컬 월드를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만 보게 되죠. 그래서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버추얼이고요. 실제 피지컬 월드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만 보기 때문에 피지컬 월드 입장에서도 버추얼을 보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버추얼 월드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고요. 네, 그럼 다음에 메타버스는 뭐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거 아마 이것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 크게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구분을 해서 메타버스를 많이 구분을 하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 자료도 나갈 텐데 링크에 보시면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저희는 초점을 여기 버추얼 월드 쪽에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오른편에는 이제 인티메이트라고 되어 있고 아이덴티티 포커스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 이제 위아래 축을 보면 어그먼테이션과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시뮬레이션과 이 아이덴티티 포커스드의 입장에 있는 게 이 버추얼 월드예요. 그래서 세상을 내가 보지만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것이 버추얼 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요거에 좀 더 맞춰서 메타버스를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가트너에 있는 자료에 보면 메타버스에 이렇게 많은 수많은 엘리먼트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모든 게 다 뭐 블록체인과 관련될 수는 없는 거고 이 중에 몇 가지 단어들이 블록체인과 관련되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렇게 디지털 커런시, 마켓플레이스, non-fungible tokens, 디지털 에셋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블록체인과 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겠죠. 네, 그래서 메타버스 블록체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이 연결되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메타버스 전체를 커버하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의 일부 구현체들은 이제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디지털 에셋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에셋은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크게 펀저블 토큰과 넌 펀저블 토큰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펀저블 토큰이라는 건 보통은 화폐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non-fungible 토큰은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아이템 그리고 뭐 캐릭터 그다음에 옷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non-fungible 토큰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구현을 할까요?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구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다양한 개발 컴포넌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개발 컴포넌트를 좀 나열해 보자면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나열해 보자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고요. 뭐 커런시, 아이템, 커뮤니티, 뭐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뭐 키보드, 마우스, 그다음에 VR 헤드셋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네, 그 중에 이 커런시와 아이템 쪽에서 이제 블록체인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 개발 컴포넌트를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럼 블록체인하고 데이터베이스로 했을 때 차이가 뭐지? 어떤 점들에 대한 트레이드오프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개발 코스트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미 뭐 여러 발표에서 보셨겠지만 펀저블 토큰, 넌 펀저블 토큰에 대한 구현체들 아주 많이 있죠. 덱스, NFT 마켓플레이스. 그래서 디지털 에셋을 만들고 그것을 사고 팔고 교환하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구현들이 블록체인은 이미 표준화되어 있고 갖다 쓰면 돼요. 근데 블록체인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뭐 내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에서 커런시는 어떻게 쓸 건지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된 구현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현할 것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현 코스트, 개발 코스트의 관점에서는 블록체인이 좀 더 유리하다. 하지만 성능은 어떨까요? 뭐 다 알고 있죠. 블록체인 느리죠. 데이터베이스 빨라요. 그러면 성능 측면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좋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약간 글쎄 어떤 걸 쓰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어요. 이게 낫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해보면 메타버스가 여러 개일 땐 어떨까요? 멀티 메타버스가 된다고 하면 그 메타버스 상에서 이렇게 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각자 커스터마이즈된 구현체를 가져가는 상황과 이제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펀저블, 넌 펀저블 토큰을 블록체인 위에 구현하고 그것들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또 다른 실제 사례를 얘기해 볼까 해요. 한국에서 우리 오픈 뱅킹이라는 거를 언제 한 2년 정도 됐나요? 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오픈 뱅킹이 있기 전을 생각해 보면 뱅크 A, 은행 A의 계좌를 조회하려면 은행 A에서 만든 앱에 들어가야 돼요. 은행 B에 있는 내 잔고를 조회하려면 은행 B가 만든 앱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되게 귀찮죠. 사람 입장에서 나는 그냥 내가 가진 밸런스를 체크하고 싶을 뿐인데 여러 가지 앱을 껐다 켰다 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오픈 뱅킹, 오픈 API라는 게 나왔고, 오픈 뱅킹 API라는 게 나왔고, 이걸 통해서 핀테크 앱 아니면 뭐 은행 앱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핀테크 앱이니까. 그런 앱을 이용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느 은행의 잔고든 한 번에 쉽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편리하죠. 유저의 관점에서는 훨씬 이게 유저빌리티가 좋은 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대응을 해볼 수 있죠. 앞에서 메타버스를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한다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블록체인을 구현한다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있는지에 대해선 뭐 얘기 안 해도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멀티 메타버스를 구현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좋겠다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멀티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한 가지의 크라이테리아가 더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커넥티비티 아니면 뭐 인터오퍼러빌리티의 측면에서는 블록체인이 더 좋죠. 여튼 녹색이 블록체인이 많아요. 그러면 블록체인을 한번 써보자. 블록체인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구현을 어떻게 할까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펀저블 토큰은 어떻게 구현을 하죠? 다 있죠.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덱스를 이용해서 서로 메타버스 간에 교환을 하고 이런 게 아주 생각하기에 자연스럽습니다. 이미 구현체들도 많이 있어요. 이건 어때요? NFT는 우리 저 첫 번째에 있는 메타버스에서 NFT 아이템을 만든 다음에 그 아이템을 두 번째에 있는 메타버스에 쓴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상상이 될까요? 사실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이슈가 있죠. 예를 들어 첫 번째에서 메타버스, 두 번째 메타버스는 약간 3D 같은 느낌이죠. 근데 세 번째는 약간 2D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메타버스에서 만든 아이템을 세 번째 메타버스에 쓰려고 하면 3D 아이템을 2D 아이템으로 표현해주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겠죠. 그런 표현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 메타버스에 있는 아이템의 가치, 예를 들어 뭐 $10의 가치를 가지는 아이템이 있다고 할 때 이 아이템을 두 번째 메타버스로 옮긴다, 세 번째 메타버스로 옮긴다 할 때 그 가치가 동일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NFT, 아이템이라는 NFT를 서로 옮겨가는 건 사실 조금 그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 건 또 다른 형태의 NFT를 얘기를 했으면 해요. 이걸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거고, 이 NFT는 아까는 우리 아이템의 입장에서 얘기했다면 이번엔 캐릭터의 입장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버추얼 월드에서는 이쪽에 보면 그 아이덴티티가 있었죠. 결국 나의 입장에서 내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버추얼 월드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 속성에서 바라본다면 내 캐릭터를 가지고 내가 한번 조정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NFT는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그냥 이미지가 아니에요. 어떤 움직이는 동영상, 뭐 예를 들면 걷는 거, 뛰는 거, 춤추는 거, 그런 모션들을 NFT로 정의를 하면 그 NFT를 가지고 게임에 들어가면 내가 그냥 뭐 이미 정의된 NFT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NFT를 가지고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크리에이터들도 이런 모션 NFT를 막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그 사람들은 단순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뭐 이런 프로필로 세팅하는 게 아니고 실제 움직이는 뭔가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여기 가운데 보이는 VR 챗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아마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내가 만든 캐릭터를 가지고, 내가 만든 3D 모델링을 가지고 게임에 들어가서 실제 놀 수 있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걸 조금 더 표준화해서 제공하게 되면 이 NFT에 대한 마켓플레이스도 생길 거고요. 이 NFT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놀게 되면 조금 더 재밌는 유틸리티가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클레이튼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중 하나예요. 저희가 요거 가지고 캐릭터를 좀 만들어서 이런 실험들을 한번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사실 클레이튼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죠.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럼 왜 클레이튼인가, 왜 클레이튼에서 메타버스를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아까 우리 어제도 보면 니어 프로토콜에서 유저빌리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어카운트 키 변경되고요, 피딜리게이션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베이스로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추가했어야. 그런 관점에서 또 다른 방향에서의 유저빌리티를 또 얘기하고 싶은데요. 좋은 유저빌리티를 주려면 사실은 실행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즘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1초 넘어가는 실행 시간이 없죠. 클릭하면 보통 다 완료가 돼요. 근데 블록체인은 좀 느린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당연한 건 세상에 없죠. 변경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능 개선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클레이튼은 트랜잭션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보려고 했고요. 줄이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줄이는 것보다 변동폭이 적은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실행했을 때 2초 걸렸어요. 그 다음에 실행했을 때 10초 걸렸어요. 그럼 사람들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실행할 때 얼마 걸리지? 2초에 10초는 너무 큰 갭이죠. 그래서 실행 시간뿐만 아니고 이런 스테빌리티, 얼마나 안정적으로 비슷한 시간들을 내주느냐가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시에서 구매하는 경험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클레이튼에서 뭔가를 구매를 한 거고요. 오른쪽은 특별한 블록체인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다른 블록체인 오픈시에 있는 걸로 구매를 한 경험입니다. 클레이튼은 2초 정도에서 끝이 났어요. 네, 다른 블록체인은 시간이 계속 가네요. 한 7초에서 8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 당신이 선택을 해서 왼쪽 클레이튼 짧은 거 하고 폴리곤은 늦게 한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해버렸네요. 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건 단 한 번의 어떤 실험 결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뭐 발표자가 막 선택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그래서 저희는 주기적으로 실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디엄 아티클을 냈고요. 그래서 클레이튼 미디엄 트랜잭션 레이턴시 뭐 이렇게 구글링을 하시면 저희 글이 나올 거예요. 그 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실험을 했고 얼마의 주기로 실제 블록체인에 대한 뭐 트랜잭션을 보내서 검증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1분에 한 번씩 트랜잭션을 보내서 그 실제 실행 시간을 측정합니다. 서명된 트랜잭션을 보내고 리시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시간이 얼마 걸리냐. 사실 컨퍼메이션 타임 이런 거 다 빠진 거예요. 블록 하나를 바로 받을 때까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클레이튼은 한 2초 정도. 근데 다른 것들은 3초, 긴 거는 8초가 넘어가네요. 이게 평균 값이에요. 일주일에 대한 평균 값. 이건 이게 단순히 한 번만 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결과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스테빌리티도 중요하기 때문에 레이턴시만 측정한 게 아니고 세 번째 컬럼에 보시면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계산을 해봤어요. 클레이튼이 꽤 좋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표준 편차까지 고려했을 때 1초에서 3초 왔다 갔다 하면 대부분이 트랜지션이 끝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안 찍으셔도 돼요. 다 미디엄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보이는 게 클레이튼이고요. 그래프로 보더라도 확실히 별로 튀는 게 많이 없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밑에는 이제 다른 블록체인들인데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산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클레이튼이 좋다. 한번 써보십시오. 저희가 이러저러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지만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잭션 레이턴시와 스테이빌리티 측면에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 아까는 이제 딱 그 트랜잭션 실행 관점에서만 얘기했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개발 컴포넌트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쭈루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준비해서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자 하는 개발자 분들에게 조금 더 쉬운 개발 환경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여러 가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는 이미 가상세계에 살고 있고 메타버스가 그리 멀지만은 않았다. 근데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은 아직 좀 있긴 하죠. 그 중에 클레이튼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몇 가지 있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트랜잭션 레이턴시랑 스테빌리티가 좋다. 그래서 클레이튼이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른 블록체인보다 현재 뛰어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클레이튼 한번 접근해 보시고 한번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픈소스 메타버스 패키지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클레이튼이 메타버스 블록체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고 싶고 그게 블록체인과 접목되는 걸 해보고 싶으시다면 클레이튼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메타버스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저빌리티 측면에서 좋은 블록체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뭐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든 한번 시도해 보시고 실제 유저빌리티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큰 저의 그 발표 주제 메타버스 블록체인이라는 관점에서 클레이튼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드렸고 몇 가지 추가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나가시면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에 저 왼쪽에 보이는 예쁜 부채가 있어요. 오늘 다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빨리 가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개수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서도 저희 부스를 운영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큰 부스를 운영할 테니까 들려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데브데이 같은 것들도 많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데브데이가 다음 주 수요일 10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저 왼쪽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이제 데브데이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찼다고 들었어서 더 지금 접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딴 측면에서 이제 한국 블록체인 미더블 또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는 클레이튼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한국에 블록체인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실 텐데 요거 QR 스캔하셔서 미덥.com이거든요. 미덥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여기서는 클레이튼을 포함한 여러 다른 블록체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어려움들이 있는지 개발하면서 뭐가 어려운지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풀었을 때 블록체인이 좀 더 매스 어덥션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삼성역에 있는데 삼성역의 지하 1층에 가면 이런 뭐 크지 않은 조그만한 한 60명 규모의 컨퍼런스 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미드업을 할 예정이니까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눠보시고 뭐 클레이튼 잘한다 못한다, 다른 데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더 같이 발전시켜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온라인 해커톤 되게 많죠. 여기 할 말이 많아요. 어나운스가. 온라인 해커톤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8월 말 정도, 8월 29일부터 해서 온라인 해커톤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것도 저희 이제 SNS 채널들을 통해서 많이 나갈 예정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쳐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지금 뭐 SNS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봐야 돼? 라고 할 때는 요거를 스캔하시면 돼요. 이걸 스캔하시면 링크트리 사이트가 뜨고요. 거기에 트위터, 뭐 디스코드 등등 다양한 저희 클레이튼이 운영하고 있는 SNS 채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메타버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들 저희가 해나갈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뒤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어나운스먼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